그러니까 직원들이 면접 노쇼는 당연해요. 이분이 잘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계약서를 더 써야 돼요. 뭐 제가 실무상 500만 원을 경험한 적은 없는데 아마 그분이 재범이신가? 병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에드플라이어 박노준입니다. 노무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율의 김성종 노무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노무사님. 네, 최근에 제가 아는 원장님께서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벌금을 맞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꼭 작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쵸. 근로계약서들은 꼭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금형이라는 거는 뭐 다른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뭐 소위 빨간 줄이 그리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좋지 않죠. 그 벌금의 액수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서는 또 꼭 작성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원장님들을 뵈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항상 꼭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제가 실제로 뭐 자문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도 그러니까 좀 미안하시대요, 저한테. 뭐가 미안하라고 이제 여쭤보면, 그러니까 직원들이 면접 노쇼는 당연해요. 네, 면접날 안 오는 건 되게 당연한데 첫 출근날 안 와요. 네, 첫 출근날 안 오는 게 너무 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장님, 개원하신 원장님들한테 항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요즘에 되게 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이제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요청하셨던 계약서들이 다 쓸모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 안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알바를 이제 급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주말이라 연락을 하기가 뭐 미안했다, 뭐 어제 연락해 또 연락이 미안했다 이렇게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신데 뭐 사실 제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문 업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면접을 보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라는 거거든요. 면접 보고 아 오늘 지금부터 일합시다는 잘 없죠. 내일도 잘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이거에 흔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오늘 내일 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써서 보내드리면 원장님께서 프린트아웃 하셔서 그냥 계약서만 서명을 받아 놓으시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시는 경우인데 일단은 1번은 이제 워낙 이제 들고 나는 게 잦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안 쓰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되게 뜨끔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직원이 입사를 했죠. 근데 얘가 잘할지 못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잘할지 못할지 모르는데 계약서부터 썼다가 내가 좀 뭔가 얘한테 묶이는 거 아니야? 잘 못하는데 묶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잘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계약서를 더 써야 돼요. 이분이 나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잘 못하니까 나가죠. 그쵸. 잘 못하니까 나가요. 그럼 이 친구가 그렇게 나갔어요. 그럼 저희가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쵸.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이 친구가 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나가서 뭔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임금이든 뭐 휴가든 뭐든 문제를 삼아요. 그럼 그때 같이 들어오는 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에요.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들어오면 나머지는 돈으로 다 막을 수 있는데 그 원장님 혹시 벌금 얼마 받았다까지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저 원장님이 네. 500만 원 정도 받으셨다고. 뭐 제가 실무상 500만 원을 경험한 적은 없는데 아마 그분이 재범이신가? 네, 초범인 경우에는 네네. 저도 벌써부터 이제 범죄자로 이제 나가는데 초범인 경우에는 통상 30에서 50만 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벌금 내고 말지 뭐 이렇게 막 하시는데 벌금을 내는 거는 내는 거고 이제 형사상 처벌받은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벌금을 내면 30만 원, 50만 원 내면 되는데 직원한테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합의를 합니다. 예, 전과가 안 생기게 하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들이 좀 거기서 불이익을 많이 받으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근로계약서 상에 우리가 이제 포괄임금제라는 걸 꼭 써야 되거든요. 특히나 병의원에서는 그 야간 근로, 야간 진료라고 하는 그 연장 근로나 아니면 뭐 토요일 진료 이런 거에 대해서 연장 근로가 상시적으로 필수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럼 원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병원에 입사를 하면 내 진료 시간 이거에 일을 해주는 게 당연하고 여기에 다 포함해서 지급하는 거야가 상호 합의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거에 이제 법리상 근로자의 이제 명백한 동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의를 받았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어서 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네트로 300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걸 기준으로 이제 기본급, 그 전체가 기본급이 되면 시급이 훨씬 높게 나와요. 근데 제가 그 같은 돈을 가지고 기본급 얼마, 고정 연장근로수당 얼마, 뭐 식대보조비 얼마 했을 때 네트 300이다. 그러니까 3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면 기본급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나중에 추가로 계약서를 안 써서 더 지급해야 될 돈이 계약서만 썼어도 막을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벗어나서 많은 돈들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순히 그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꽂히실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셔서 꼭 계약서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저도 네. 옛날에 사업 초창기 때 한번 해보긴 했는데 그 인터넷에서 이제 싹싹싹 해서 네.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갑자기-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일단 제가 항상 이제 세미나를 할 때나 이렇게 영상 찍을 때 중간에 이제 한번 검색을 하고 들어가요. 구글링을 하죠. 근로계약서. 그러면, 이번에 제가 검색했을 때 418만 개가 나오네요. 구글링 하면 근로계약서가. 그럼 418만 개 중에 제대로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뭐 꼭 우리 법인에서 이걸 컨설팅을 받으셔라는 개념이 아니고, 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서 꼭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노동청에서도 매년 뭐 표준 근로계약서 7종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쓰셔도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그걸 받아서 쓰시면 우리가 근로계약서라는 거에 필수적 지시사항들이 있거든요. 뭐 임금 소정 근로시간, 뭐 휴일, 휴가, 휴게, 뭐 임금의 뭐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진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 계약서나 다운로드 받아서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표준계약서 받으니까 근로자의 날 뭐 근무를 하면 뭐 1.5배 준다, 뭐 근로자의 날은 쉰다 이런 게 써 있으니까 이걸 이제 지우고 쓰신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그런 걸 없는 걸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규정 하나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과태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인터넷 다운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표준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쓰시고 표준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대신에 야간 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장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통으로 뭐 기본급 얼마, 월급 얼마로 쓰면 그 부분을 따로 또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또 굉장히 큰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이거는 뭐 식당으로 얘기하면 뭐 프랜차이즈에서도 되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 거고 이제 병의원에서도 원장님들이 개원을 하실 때에 주변에 당연히 동기 뭐 많죠. 선후배들 많죠. 그러니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야, 나 이번에 개원하는데 뭐 이번에 형님 뭐 잘 되시고 계신데 뭐 노무사한테 받은 계약서 있으면 좀 하나 보내주세요가 되겠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5인 미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 자문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려면 5인 이상의 큰 사업장이니까 노무사도 계약도 하고 뭐 이제 컨설팅도 받고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나는 이번에 처음 개원을 하니까 좀 작게 하고 싶고 뭐 나는 아니면 뭐 이비인후과니까 뭐 2명, 3명만 있으면 되고 하니까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동기가 형님이 주신 그 계약서를 갖다가 쓰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겠어요? 우리는 5인 미만이라서 안 줘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5인 이상으로 다 준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보다 상회하는 그런 요건들, 조건들이 써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서에 쓴 대로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결혼하시면서 당연히 우리는 5인 미만이니까 뭐 연장근로수당도 1.5배 안 주고 그냥 시급만 주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1.5배 뭐 가산해서 준다라고 써 있고 뭐 아니면 빨간 날 이런 날 쉴 의무가 아예 없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런 날 다 쉰다라고 돼 있고 그런 날 일하면 1.5배 준다라고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 뭐 적게는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을 아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수백, 수천만 원을 부과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라는 게 뭐 다운로드 받아서 쓰셔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잘 된 것들을 좀 받아서 쓰셔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418만 개 검색할 시간에 노무사님한테 상담을 한번 받으면은 그렇죠. 훨씬 더 정확한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장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노무 관련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